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82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금과 뜻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이 글자는 우리가 종용이라고 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381번 컨텐츠와 발음이 완전히 같습니다. 한자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요. 그래서 이 종용을 찾아보면 종용하다의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도 종용하다였는데 지난번 컨텐츠와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글자는 조칠 종자입니다. 갑골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금문에 보시면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앞사람을 뒷사람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칠 종자의 원형입니다. 원래 글자인데 나중에 의미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속자가 더 복잡해지는 기이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글자는 이렇게 사람인자 두 개를 쓰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더 복잡해진 글자를 사용하고 있죠. 금문을 보시면 이 사람 둘이 있는 모습에서 이 길을 뜻하는 이런 글자가 옆에 붙었고 아래쪽에 그칠치 발을 뜻하죠. 이런 글자도 붙어서 지금의 글자와 비슷해졌습니다. 소전체 보면 지금의 글자랑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요소가 그렇습니다. 조칠 종자를 허신의 설문에다 찾아보면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쉬엄쉬엄 갈 차게 뜻을 따르고 이게 원래 자체가 조칠 종자입니다. 조칠 종자의 뜻을 따르는데 조칠 종자는 또한 그것이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서 중에 회의일 수도 있고 형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갑골문은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 금문에 보시면 위에 지붕이 있죠. 이게 바로 집면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골곡자가 보입니다.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입구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마을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이 시냇물과 어떤 협곡 같은 것을 산을 골짜기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회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집이든 산 골짜기든 그 뭔가 품고 있는 그런 품다, 담는다의 뜻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전체도 보이죠. 얼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글자가 얼굴용자는 아니었고 무언가를 가득 담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용모할 때 모습이라든가 얼굴의 뜻이 나중에 분화가 되거나 가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허신의 설문자의 주석을 단 서연이나 서계 같은 경우도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면자의 뜻을 따르고 골곡자의 뜻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회의자로 보는 것인데 뒤에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단옥제의 주석에 보면 이 골곡자하고 그 하고자 할 욕자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음이 똑같았대요. 고음은 예전 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골곡이 아니라 이것이 욕일 수도 있다면 위의 것은 뜻이고 아래 것은 음이다. 그러면 이것은 형성자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형성이든 회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얼굴의 뜻은 지금은 없고 예전의 뜻은 포용하다, 담다. 뭐 굳이 요즘 말로 하자면 수용하다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칠 종자와 얼굴 용자가 합친 글자 종용이고요. 말 그대로 쫓아서 같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평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말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의 조용하다도 여기서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고요. 얼굴 용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입니다. 4급, 준사급으로 되어 있네요. 종용. 우리나라 사전 찾아보면 종용하다에 어근되어 있고요. 종용하다는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조용하다를 참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용, 그쵸?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뜻을 따르고 모든 의견을 그냥 군말 없이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예전에 381번 바로 전 시간이죠. 종용하다의 뜻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한다는 뜻이었고, 용자도 많이 다르죠. 둘 다 마음심이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용을 찾아보면 조용하다의 어근으로 되어 있고요. 조용하다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용에서 왔다는 어원 설명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다의 뜻은 6가지가 있는데 아무런 소리를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1번 뜻이고요. 말이나 행동, 성격 따위가 수선스럽지 않고 매우 얌전하다. 이거는 종용하다라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정의, 말썽 없이 평온하다. 네 번째, 북받쳤던 감정이 가라앉아 마음이 평온하다. 비슷하네요. 다섯 번째, 바쁜 일이 없이 한가하다. 모두 다 조용하다의 정의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연하지 않고 은밀하다. 조용하게 섬을 떠났다인데 어원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용하다에서 종용에서 조용이 됐다. 이응이 탈락했네요. 그래서 조용하다라는 우리말은 순우리말인데 사실은 종용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어로는 정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조용하다라기보다는 차분하고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종자를 옛 글자인 조칠 종자를 간화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대 중국 대륙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간략하죠? 일본에서는 이 종자가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같은 글자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 글자를 성격이 조용하다 아니면 뭐 주의가 고요하다라는 뜻만 쓰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쓰지 않고 그냥 평온하고 여유가 있다 정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silent나 quiet, still이나 calm 정도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종용이라는 표현은 조선왕조실록에도 1000건 넘게 1600건이 넘네요. 원문에서 검색된 만큼 예전부터 아주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고요. 일제강점기 치하의 종합일보에도 종용히 앉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용하다라는 것과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후에 조선일보에 보시면 민족 정기 바로 보고 종용히 대죄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조용하다는 말과 대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예전부터 지금까지 종용이라는 표현, 조용하다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82번째 시간에는요. 조칠 종자와 얼굴 용자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이다의 뜻으로 해석을 해서 쫓아서 그대로 군말 없이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에서 조용하다, 평온하다, 침착하다의 뜻에서 주의가 조용하다까지 하는 조용하다의 어원이 되는 종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